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론조사 또 데이터 분석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송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고의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재명 리스크일 겁니다. 지난 대선 후보였기도 하고 또 바로 또 당대표가 됐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또 당선이 됐고 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계속 이 대표의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번째 지난 18일 검찰 소환을 받았습니다. 백현동 건인데 백현동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성남 백현동에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배임 의혹의 특혜를 업체에다 줬던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주요 의혹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계속 이게 민주당의 경쟁력에도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당 전체의 상황 또 내년 총선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결정적인 변수가 다른 돌발 변수가 있을지는 지금 말 그대로 돌발이니까 예상은 안 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그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서 본다면 상당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이 상수가 홍 기자님 보시기에 그동안 쭉쭉 인물과 관련된 데이터도 많이 짚어주는데 왜 이렇게 치명적이고 왜 총선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라는 어떤 그 분이 갖고 있는 야권에서 갖고 있는 위상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각종 조사에서도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서 1위에 강력하게 아직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또 야권의 당 대표고 그러면 야권에서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럼 그 인물이 구속이 된다. 깜빵이 간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현대 정치사에서 경험 못 해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데다가 차기 현재 야당 대표가 깜빵이 간다. 이거는 경험을 못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상상을 초월할 수가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는 대체할 인물이 없다. 이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결집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또 위험 요인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러면은 대선 후보로 한동훈도 있고 또 오세훈도 있고 원희룡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대체 인물이 없는 게 선거는 구심점인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실제 또 구속이 되거나 하면 이건 거의 결정적이라도 봐도 가는 아니겠네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대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선 얘기하는 거잖아요. 총선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대체 인물이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전혀 모르는 거지만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래도 구속된 상태에서 대표직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구속이 됐는데도요? 구속이 됐는데 대표직 유지를 못한다는 강령이나 이런 게 만약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거는 당내 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제 그거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대체 인물이 없다라고 할 때는 기업체 회장들도 그러잖아요. 구속된 상태에서 거기서 안에서 결제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의석수가 170석 가까이 되고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나 당선됐던 거대 국회 다수당인데 당대표가 구속됐는데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 이게 중도층이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없기도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역풍이 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들이
초강력 결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평이하게 볼 때는 야권에 대한 엄청난 악재, 여권에 대한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역으로 보면은 여권에 대한 그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총선의 여권에 미치는 영향이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정도로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국회에서 탄핵 가결안을 밀어붙였잖아요.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인가요? 뭐 보수 정당에서 아니, 그 당시 야당에서 이제 밀어붙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게 2004년 총선이죠. 그 탄핵 후풍으로 해갖고서는 이 지지율도 낮았던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 돼버려 과반 제1당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그 가능성도 있다 이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좀 상당히 다른 건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비리 혐의에 따라서 김용, 정진상 등 측근들과 함께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수층들이나 뭐 일부 중도층들이 그렇게 판단하실 거고 현재의 야권 지지층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 검찰에 수석에서도 계속 그 얘기한 게 십몇 분 동안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국정을 잘하고 뭐 민생을 해결해야지 왜 날 갖고 이렇게 하냐. 뭐 이거는 뭐 결국은 나는 정치적인 희생양이라는 얘기잖아요. 탄압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야당은 일관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야당 지지층들은 또 그 말에 동조해 줄 수는 야당 지지층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쪽 지지층과 그쪽 분위기에서 그렇게 판단을 안 한다면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8월 말이 됐든 정확히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방송 편집에서 또 올리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22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이후에 또 대북 송금과 병합이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고 일단 구속영장이 회기 중에 청구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높은데 뭐 물론 이재명 대표는 검찰청 앞에서 비회기 동안에 청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체포동의안을 여론상으로라도 상당히 또 여론이 부정적이니까 이걸 부결시키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회기 중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기 중에 하면은 부결하겠다. 부결하겠다가 아니라 부결될까봐. 지금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 그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부결시켜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체포 부결이면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닌데. 그렇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결을 말씀하시죠. 가결을 가결. 그러니까 이제 가결될 것에 대한 걱정이네요. 그렇죠. 가결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비명계 입장에서 보면은 비이재명계 입장에서 보면 그럼 가결시키지 뭐 계속 그거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가결시키지 뭐. 그리고 여론도 그 가결에 대한 그게 높고 그러면은 가결이 되면은 이제 가야 되잖아요.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이 보면은 첫 번째로 비명계와 친명계의 갈등과 그게 표면적으로 완전히 극에 달할 그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그리고 법원에 가서 이제 그 체포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 그 과정이 상당히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차라리 내가 내 발로 가겠다라고 비회기 중에 하면 비회기 중에 그 체포영장이 들어오면 내가 법원에 심사받으러 내가 내 발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회기 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우려해서 그렇죠. 친명 비명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거기서 가결되고 그러면 당이 또 풍지박산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려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지만은 피의자가
영장 언제 보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거 듣도 보도 못했다. 그거는 뭐 음식점에서 음식 시키면서 뭐 빨리 달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거는 그 수사기관이 자기 그 스케줄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벌써 8월 말 다 돼가는데 일정상으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뭡니까 백현동 사건하고 이 대북송금 사건하고 묶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할 수는 하기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그런다면은 자연스럽게 9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9월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법으로 정해진 정기 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정기 국회 기간보다 빨리 해갖고서는 검찰에서 대충 해서 빨리 영장 보내라? 그거는 검찰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 한동훈 장관은 뭐 그런 날짜 우리 검찰은 배려하지도 않고 한 적도 없고 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거는 지금까지 어떤 피의자가 나 언제 보내달라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심사를 받고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뭐 거기서 그에 따른 또 후폭풍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또 예상을 해봐야겠지만 첫 번째는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법원에서 구속이 안 되면 봐라 정신 탄압이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또 여당 입장에서는 또 참사죠. 여당 입장에서는 참사고 이거는 뭐 그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거꾸로 그 리스크가 이제 그 여권의 악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야권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속된 상태에서 그 대표직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썰도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미.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네요. 그렇죠. 자, 민주당의 이 통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수도권도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또 체포 동의안과 관련된 부분도 부결이 될 경우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상당히 또 이 지지율상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과연 어떻게 또 이걸 돌파할 수 있을지 또는 없을지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